근육량이 많으면은 자연적인 그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많아지죠. 그죠? 근데 근육보다 사실 에너지 소모를 더 초래하는 요인은 장기입니다. 장기 활동, 장기 활동. 호흡하고 뭐 소화하고 여러 가지 장기가 돌아가는 데 쓰이는 그 에너지를 있죠. 그죠? 근육보다는 사실 장기 활동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기라는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면은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저절로 살이 빠지겠죠. 그죠? 뱃살을 왜 빼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현대 신종 전염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실상은 뱃살 때문에 사람이 더 죽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뱃살로 죽는 사람이 지금도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뱃살에 대해서 이런 바이러스만침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이 뱃살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 뭐 전립선 비대 이러한 증상하고 같이 통하는 증상이거든요. 다 한 묶음으로 일어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지금 국민의 몇 프로가 있겠어요, 지금? 뱃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 30%? 한 50%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생활병, 비만 문제, 이런 거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막 이미 일찍이 다 생겨났어요, 이미. 영국이나 뭐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런 부서들이 생겨서 비만이라든가 생활병, 대사증후군 이런 병 관리에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장기를 압박하죠. 뱃살이 많으면 장기를 압박하죠. 그죠? 특히 내장 비만이 많으면은 배가 처지면서 정맥순환이 방해가 되죠. 그죠? 하대정맥을 눌러서. 그럼 변비, 치질, 또 하지의 순환이 안 좋아지면은 하지정맥류 이런 것들이 잘 생기죠. 그죠?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쪽을 압박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분비 문제도 생기고 해서 성기능 문제도 많이 일으키죠. 지방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이제 내장 비만이 문제인데 이 수분 비만이라고도 얘기하고 마른 비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장 쪽이기 때문에 말라 보여도 내장 비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른 사람 중에서도 이 허리 라인이 없으면은 내장 비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몸무게도 가볍고 날씬해 보이니까 내장 비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허리 라인이 없으면은 말라도 허리 라인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피하 지방은 없어도 내장 지방은 있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고 수분 비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내장 비만이 아까 전에 대사증후군이라든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더 큰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체형미를 막는 가장 이제 큰 적이 뱃살이고 근골격계 질환도 유발시키죠. 왜냐하면은 이 무거우면은 특히 이제 고관절이라든가 무릎 관절인데 무리가 많이 가죠. 그죠? 예, 지금 여기에 비만한 비둘기도 있는데 조그만 다리로 버티니까 상당히 힘들게 보이죠? 몸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이제 몸의 체형이라든가 구조를 딱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과 이 복부거든요. 장과 복부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걸 균형을 잡으려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 오죠. 몸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뱃살이 이제 가장 빼고 싶은 부분으로 이제 조사하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빼기 어려운 부분이 뱃살이죠. 그죠? 찌기 쉬운 부분도 뱃살이고 1cm만 빼면 수명이 1년 정도 간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서 이제 한 달 열심히 실천하시면은 최소 3cm 정도는 빠질 겁니다. 아마 최소. 혈압 혈당이 떨어지고 이런 대사증후군이 같이 이제 개선이 되니까 당연하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더 좋아져서 성공 확률도 높아지죠.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있고 뱃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물론 뭐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좀 게으르다는,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러한 인식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뱃살을 먼저 이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병원에 이제 초음파나 이런 CT를 찍으면은 내장 안에 든 내장 지방, 피하에 이제 이렇게 쌓인 피하 지방 이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하는 거는 남자는 90cm 이상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자는 80cm. 요 배꼽 둘레를 중심으로 잽니다. 인치로 얘기하자면은 여자는 31.5인치, 남자는 35인치 정도 넘으면은
뱃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내서 이 비율이 여자는 0.85, 남자는 0.95를 넘으면은 뱃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허리 둘레보다 이 엉덩이 둘레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배의 원인별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뱃속 다이어트 책에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잘 해놨는데, 가스 때문에 생기는 팽만형, 속이 이제 더부룩하고 트림 방기가 이제 잦은 사람들, 주로 가스로 이제 팽팽한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변비 때문에 이제 뱃살이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아랫배가 이제 많이 처져 있고, 또 이런 늑골 아래 이런 데가 이제 또 똥배가 많이 정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곡 부위에 이런 데 이제 가스나 변비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이게 늑골이 들리죠. 대장과 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물살은 좀 물컹물컹해요. 쉽게 말하면은 정맥순환이라든가 림프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체액이 지방하고 이제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경우죠. 배를 눌리면은 쑥 들어갔다가 이제 쉽게 들어간 게 잘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이제 물살에 해당되죠. 자고 나면은 이제 팔다리, 얼굴이 자주 붓는 사람들, 배에서 뭐 물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액 대사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이 그 지방세포하고 이제 많이 정체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팽만해 보이죠, 그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팔다리는 가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한데 배만 볼록한 사람들, 특히 윗배만 볼록한 사람들, 음주와 이제 가식을 많이 하고 고지방식을 많이 하는 남성들이 주로 내장 지방이 많죠. 여성들에게 많은 거는 이제 피하 지방인데, 배가 많이 늘어져 있거나 이렇게 피하 지방을 짚었을 때 많이 잡힌 사람들 있죠. 잡지만침 이렇게 두껍게 잡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얇은 책만침 잡힌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많이 잡힐수록 피하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죠? 튼살, 그리고 울퉁불퉁한 이제 이런 살, 그 셀룰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이 피하에 이제 과도하게 뭉쳐가지고 독소로 이제 굳어 있는 경우, 결합 조직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결절 형태를 이루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걸 이제 셀룰라이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하에 이제 많이 끼어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자기가 살펴보면은 어떤 형태인지 이제 좀 가늠이 가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배 모양에 따라서도 이제 윗배 볼록형, 아랫배 볼록형, 완전히 배가 이제 남사만하게 전체적으로 팽만해 있는 형, 옆구리 쪽이 이제 많이 튀어나와 있는 형, 요걸 이제 불독형이라고 해요, 불독형. 그 배 모양에 따라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가 많이 차 있는가, 뭐 변비인가, 혹은 피하지방인가, 내장지방인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좀 더 자세한 거는 뱃속 다이어트 장기 마사지를 참고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파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건 다 얘기해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섭취하는 것보다 이제 에너지 소모가 이제 적어서 비만이 되죠. 과도한 섭취가 이제 그것이 지방 형태로 피하 조직이나 장기에 쌓이는 것이 비만이 되는 거죠. 먹는 거는 우리가 다 알죠. 먹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겠고, 소모하는 형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 소모하는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기초 신진대사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를 기초 신진대사율이라고 그래요. 잘 때의 그 에너지 소모되는 양입니다. 안정시 대사율이 또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잠에서 깨어난 상태, 깨어 있을 때 안정됐을 때의 그 에너지 소모율 더 많겠죠, 기초 대사율보다, 그죠? 이거는 뭐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면 자세 취하는 것에 따른 또 에너지 소모가 있죠, 그죠? 이 기초 신진대사율이 에너지 소모율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요게 기초 신진대사 되는 그 가장 큰 비율이 뭔지 아세요? 장기 운동하고 근육 활동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이 많으면은 자연적인 그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많아지죠, 그죠? 근데 근육보다 사실 에너지 소모를 더 초래하는 요인은 장기입니다. 장기 활동, 장기 활동. 호흡하고 뭐 소화하고 여러 가지 장기가 돌아가는 데 쓰이는 그 에너지들 있죠, 그죠? 근육보다는 사실 장기 활동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기라는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면은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서 저절로 살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장기 마사지를 해서 장기가
장기란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소화할 때 에너지가 쓰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가 또 들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음식의 발열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탄수화물은 5에서 6%를 써요. 지방은 2에서 3%, 단백질은 자기가 에너지 섭취한 양의 20, 30%를 소화할 때 또 써버려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포만감도 많이 주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는 게 살 빼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많이 먹는 식습관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밥, 평소에 먹는 면류, 빵, 다 탄수화물 종류거든요. 군것질하는 게 다 탄수화물 종류란 말이에요. 단백질 위주로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은 이제 포만감을 주고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미량 영양소들을 원활하게 또 공급해서 영양성분의 밸런스를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으로 에너지 소모되는 건 또 다 아시죠? 활동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근력 운동을 좀 적절하게 하루에 20분 내지 한 40분 정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움직임 자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일상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걷는 거를 자연스럽게 더 느린다든가, 그리고 적응성 발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소모율이 적지 않는데 무의적인 행동 있죠. 무의적인 행동 많죠. 다리를 막 뜬다든가 이런 것도 에너지 소모를 많이 초래한다는 얘기죠. 다리 떠는 사람 보고는 이제 다리 떨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스스로 운동하고 있죠, 지금. 스스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죠. 그죠? 스트레스, 긴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추우면은 저절로 막 떨리죠. 저절로 떨리면서 이제 발열을 시켜서 체온을 스스로 이제 높이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적응성 발열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움직임, 이런 적응성 발열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틈틈이 실천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면은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운동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소모율을 보면은 기초 대사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응성 발열 적지 않죠. 그 다음 활동, 이런 순서로 이제 에너지 소모율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